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요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간이 벌써 5월 27일이죠. 네, 5월 달도 이제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2014년이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5월 달도 이렇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제가 올해 제 주변 지인분들의 결혼식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주말에는 거의 결혼식 참여하는 걸로 주말을 보내기가 굉장히 바쁜데, 5월달하고 4월달이 그 봄에 신부라고 해서 결혼식의 피크인 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5월이 되면은 많은 신부들, 그리고 제 주변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설레하시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이번 5월은 좀 어느 때와의 5월과는 달리 좀 마음이 아프고 비통한 5월이었던 것만큼 이번에 결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5월의 신부, 아니면 또 올해 2014년에 새로운 그런 시작을 하시는 웨딩 화촉을 올리실 예정인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새로운 출발과 함께 또 뭔가 다 털어내고 간다는 게 또 미안한 그런 날이기도 한 것 같아서, 오늘 문화다락방이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은 그런 마음들 좀 새롭게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다 놓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슴에 기억하고 가되 조금은 그런 풍경들, 그런 기억들, 아팠던 순간들 다 나의 그런 또 다른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탈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오늘 문화다락방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출발들을 좀 축하하는 의미로 하는 방송이 되고 싶네요. 네, 그러면 오늘 바로 영화 음악 공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요, 언터처블 1%의 우정, OST 곡이죠. 부기 원더랜드 듣겠습니다. 언터처블 1%의 우정, 부기 원더랜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영화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영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의 우정, 정말 흔하지 않은 우정이다라는 느낌 확 오시죠? 많은 분들께서도 보신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어떤 영화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영화는 정말 다 가진 남자라고 하기도 좀 힘든, 다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남자, 그리고 신체는 건강하지만 무일푼의 아무 희망도 없는 남자, 이 두 남자의 희귀한 동거가 시작되면서 둘 사이의 그런 우정의 이야기를 나타낸 영화이기도 합니다. 정말 저는 이 영화를 예전에 보기 전에 그냥 당시에는 좀 이 영화에 대해서 난 이 영화 그냥 감동이라고는 많이 들었어, 이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딱 보고 나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서 더더욱 많은 감동을 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가장 그런 와닿았던 것들은 우정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를 봤을 때, 누군가를 대할 때 편견이 없이 사람을 대하기가 참 힘든 거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갖게 된 그런 경험과 가치관, 그리고 내가 생각해온 모든 그런 경험들이 정립이 되면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때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볼 때, 나의 그런 경험치, 그런 바탕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평가했던 모습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매력 있는데? 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상 외인데?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만큼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지만 어쩔 수 없이 편견을 갖게 되는 것들 다 누구나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알게 모르게 누군가는 저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친해지기를 꺼려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누군가는 좀 더 나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편견과 달리 좀 호의적으로 다가가진 않으셨나요? 뭔가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를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한다는 것, 그 자체가 또 인상에 큰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영화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I Say a Little Prayer 듣겠습니다. 영화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OST I Say a Little Prayer 듣고 왔습니다. 모든 게 상실감 뭐 이런 것도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항상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떠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들 어떠실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가족 이런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친구도 몇 년간 항상 내가 힘들 때 옆에 와 있고 내가 힘들 때 부르면 달려와 줬던 친구라면 그 친구가 갑자기 가정을 꾸려서 어디 뭐 멀리 간다거나 아니면 나를 이제 더 이상 챙겨줄 수 없는 위치로 간다고 하면은 그 상실감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동성 친구끼리도 그런 게 좀 작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성 친구라면 더더욱 그런 것들이 좀 이상하게 묘하게 또 더 작용이 된다고들 하는데요. 저는 뭐 약간 뭐랄까요? 이성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남자인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남자인 친구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동성 친구, 여자 친구들이 많은 편인데 그래서 그럴까 좀 저는 뭐 데이트메이트나 아니면 서로 뭐 소울메이트라고 하죠. 뭐 어떻게 볼까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 뭐 동성 친구처럼 만나는 남자인 친구, 서로 애인이 있어도 뭔가 그런 서로의 그런 끈끈한 우정이 더 먼저인 그런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저는 없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은 이제 남자인 친구랑 친한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 서로 동성애 친구가 이해해주지 못할 부분들을 서로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공감하고 또 이렇게 다시 개선하고 막 이렇게 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저는 뭐 남녀공학 중고등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물론 남자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가 들고 사회에 나와서 서로 뭐 연락이 좀 뜸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의 동성 친구들끼리 저희는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여자들끼리 노는 걸 좋아해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때 가끔 좀 한 적도 있었는데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굉장히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영화의 소재들도 자신의 주변 분들이나 뭐 지인분들을 통해서 아, 이런 공감대가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전달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감독이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영화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도 9년간 항상 자신의 옆에서 자신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옆에서 항상 보듬어줬던 그 남자의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된다고 소식을 알리면서 여자가 이 남자를 친구가 아닌 감정 이성으로서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고 남자인 친구를 자신의 애인으로 되찾는 그런 해프닝을 그린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 참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저런 상황이면 뭔가 영화에서는 굉장히 예쁘고 로맨틱하게 그려내고 있지만 실제로 저런 상황이면 뭔가 막장이 아닐까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네,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 OST입니다. Time in a Pill. 네, 영화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 OST. 네,
타임 이너 보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이 영화 엑스맨 지금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는 이번에 올해 개봉된 영화죠. 지금 주말 관객 동원이 뭐 거의 145만 이상을 방불케 한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께 또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기도 한데요. 이 짐 크루스의 OST, 네, 영화 OST 짐 크루스 타임 이너 보틀은 1973년도에 이 노래가 나왔죠. 그리고 당시 어떻게 보면 짐 크루스는 공연 후에 텍사스로 가던 중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또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배경을 알고 들어서인지 모를까요? 이 영화 엑스맨에서도 약간 좀 쓸쓸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동적인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쓸쓸한 뭔가 액션의 안에 있는 휴머니즘 이런 부분에 이 OST가 삽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요? 여기서 새로운 캐릭터의 그 등장을 통해서 이 캐릭터가 이어폰을 통해 듣는 노래 중에 이 타임 이너 보틀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영화 속에서의 그런 OST나 이런 것들이 좀 그 OST의 그런 배경 그리고 그 노래의 원작 연도 아니면 좀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의 어떤 인생 이런 것들이 좀 스쳐 지나가면서 이런 인생에서 이 영화의 OST로 이렇게 삽입이 된 걸까? 약간 이런 것들을 유추하는 것도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괜히 또 뭔가 엑스맨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요.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을 좀 많이 가졌는데요. 네, 타임 이너 보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해고 네, 라밤바 영화 노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게요. 네, 영화 라밤바 도나 듣고 왔습니다. 도나. 이 곡은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 멕시코의 음악 영웅 리치 발렌스의 짧은 생애를 그린 영화 라밤바에서 라밤바가 거기서 이제 사랑하는 여인 도나를 위해 작곡한 노래로 나오죠.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뭔가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삶을 노래한다고 표현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노래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가슴이 좀 먹먹함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약간 17살의 나이로 굉장히 어린 나이로 요절을 한 그 리치 발렌스 그의 삶과 노래가 이 정말 그 짧은 순간에 많은 노래들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인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제 나이 네. 다들 아실 나이는 아시겠지만 20대 후반인데요. 나름 인생의 3분의 1 정도는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살았다고 할 수 있는 나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시간 동안, 이 나이를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것을 남기고 있을까? 어떤 발자취를 남겨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문득 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남겨가고 있는 자취들 그리고 남긴 자취들 그런 것들이 다들 각기 다르시고 어떻게 인생을 꾸려나가시는 게 다들만의 그런 자기만의 방식이 있겠지만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 나이에 비하면 참 많이 살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거의 10년 이상을 더 산 거니까요. 하지만 나는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외치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을 노래로 표현한다면 나는 어떤 노래로 표현이 될까라는 궁금증 이런 것들도 가끔 가져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들 한 번씩 되돌아보는 그리고 내가 스쳐 지나갔던 그런 풍경의 모습들 한 번씩 기억해보는 것들 다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영화 한 장면 한 장면이 나에게도 추억이 되는 것이고 그 추억으로 인해서 새로운 나의 삶에 대한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강한의 영화 음악 공간이 화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지만 이 시간만큼은
뭐 다른 문화다락방 시간대도 많은 노래와 함께 많은 좋은 이야기들 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있지만요. 영화의 메시지 그리고 영화의 OST를 통해서 조금은 그 영화의 한 장면의 모습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비해서 한번 바라보고 또 내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장면으로 캡처를 하는 듯한 나의 인생을 영화 한 편으로 만들어 보는 듯한 그런 기분들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노래 이어서 한 곡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도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인트 엘모의 열정, 네,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세인트 엘모의 열정 OST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도 좀 생소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메인 테마는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인트 엘모의 열정의 그런 영화의 열정을 더 느낄 수 있는 OST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 곡이 저는 떠올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학창시절 그리고 뭔가 사랑을 고뇌하고 인생에서 내가 제일 힘들다 생각했었던 시기들 다들 있으시죠? 아마 20대 초반이나 사춘기 때도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요. 이 영화는 정말 대학 시절에 우리의 사랑 그리고 고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보여준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뭐 이 당시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이 대학생들의 고뇌는 심각하고 또 많이 힘든 고뇌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었습니다. 저도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제가 하는 고민이 가장 힘들고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물론 지금 대학생들 분들께서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들, 취업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많이 작용하실 것 같죠. 그리고 그런 작용들은 더더욱 더 심해질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모든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고민을 하고 고뇌에 차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에 가장 큰 고민거리들이 응축돼서 내 인생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또 작용하는 그리고 한 번쯤은 방황하고 싶은 그런 나이가 또 20대가 아닐까. 그만큼 또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가득하고 아직 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얘기도 또 20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었는데요. 그 영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또 영화 음악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영화인데요. 영화 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람이 미친 짓을 한다는 거, 사랑을 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사랑을 하는 순간에 미친 짓을 하는 것은 공공연히 허락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런 모든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쯤 내가 미쳐보고 싶다. 그리고 한 번쯤은 방황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겠죠. 물론 사람 모두가 다 정상은 아닐 거라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모두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각자 자신이 비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해, 비정상적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만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절대적인 그런 정상적인 그리고 평범함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만큼 내가 이 사회의 질서 그리고 뭐 기준 이런 것들에 너무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약간 가둬두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게 형성이 되어 있던 게 아닐까.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그게 평범한 걸로 자리 잡아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가끔은 이런 모든 열정 그런 것들 그리고 너무 그런 범위 남의 자유를 침범하는 그런 범위까지는 안 되겠지만요. 내가 한 번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나의 그런 똘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똘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똘끼를 발에다가 이제 그 뒷 수습이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똘끼가 반영됐던 시기가 또 20대가 아닐까. 그리고 항상 뭔가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우리가 최강이야 막 이런 것들 느껴보는 순간도 또 20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그런 선후배들 이제 약간의 그런 패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웃사이더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주축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는 아웃사이더야. 학과에서 이런 활동하지 않아.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이 영화 한 편으로 또 학창시절에 그런 똘끼, 나의 이 똘끼는 행동 어땠는데, 이런 것들 스물스물 기억하시는 순간들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노래에 이어서 함께 더 듣겠습니다. 영화 모베터 블루스의 OST입니다. 네, 영화 모베터 블루스 OST 재즈 연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영화 OST는 많은 분들께서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레코드 음반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 그리고 문득 그냥 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흘러나오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재즈를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당시 대학생 때 그 재즈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음악 카페 이런 것들이 흔치가 않은데 특히나 저희 나이 때는 그런 곳을 가는 것은 좀 뭔가 애늙은이 같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성인 인증을 받고 나서 가장 가고 싶었던 데가 그 재즈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재즈 음악을 라이브로 하면서 이제 그 거기 안에서 이제 술을 먹고 뭐 이런 곳 있잖아요. 굉장히 문란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술집인데 라이브 재즈 음악을 하는 그런 곳.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제가 혼자 알아서 알코올을 섭취할 수 있을 때 그때 대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재즈 카페를 갔는데요. 그리고 저희 학교 앞에도 굉장히 오래된 음반 가게 레코드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약간 예전에 옛날에 그런 음반들을 많이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들으면서 이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조금 애늙은이 취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저 때문에 제 그 대학 친구들, 저의 그 패거리들은 좀, 애늙은 취향을 따라서, 친구를 이렇게 기분 맞춰주느라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재즈 카페 같은데, 재즈 라이브 그런 카페에 가서 굉장히 이런 음악을 라이브로 듣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런, 뭐랄까요? 힐링? 이런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약간 재즈가 좀 힐링의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베타 블루스 재즈 음악은 여러분들께 좀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조금 힐링 차원의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전달되셨나요? 좀 힐링 되셨나요? 네. 이 또 곡은 이 모베터 블루스의 감독 스파이크리의 아버지인 빌리가 작곡을 했다는 이야기를 또 통해 들으면서 역시 예술가의 집안은 뭐가 피가 다른가 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어떤 것들을 다 제쳐놓고 이런 재즈에 대한 열정, 그리고 내가 이 재즈를 향한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열정이 그 아버지와 아들이 닮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요. 다시 또 우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할 곡 미스터 주부 키즈 왕, 우리나라 영화죠. OST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 전해드릴게요. 네, 영화 미스터 주부 키즈 왕 OST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 한석규 씨의 목소리 만나봤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남자는 이것, 여자는 이것,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회는 이미 멀리 가버렸죠. 모두에게는 적어도 잘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씩
하느님이, 뭐, 부처님이, 뭐, 우리 신들께서 아니면 내가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내가 재능으로 받아들이고 키워나가느냐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 하죠.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을 해야 돼. 이 얘기가 이제 옛말이 된 건데 여자의 능력이 이제 점점 밖으로 뻗쳐나가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또 남자분께서 주부가 돼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분들도 많이 지금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미스터 키즈 주부 키즈 왕, 이 영화는 집에서 살림하는 남성들에게 바치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것들이 뭐 사회적으로는 아니 네가 무슨 그런 걸 해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좋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내가 분명 못하는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것을 향해 실천하기까지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남의 타인의 인생이나 아니면 나의 인생까지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남자니까 여자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말 OECD 국가에서 우리가 뭐 상위권에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좀 이런 여자의 그런 역할이나 사회적으로 여자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남자가 당연히 이래야지 이런 인식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너무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모습들이 조금은 안타까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살림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일하고 싶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주부도 하나의 직업인 거죠. 그리고 노동인 거죠. 그런 만큼 뭔가 뭐 남자분들께서는 아니면은 살림하시는 분들께 가장 위험한 말이 집에서 뭐 하길래 이런 얘기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그런 말 자체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일 텐데 그 자체는 위험한 말이 아닐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인식 자체가 우리한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데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조금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개선해 나가고 우리의 그 다음에 세상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역량을 펼칠 수 있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또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 써니 세장고가 아닌 영화 속 그 이야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